여러분, 혹시 그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에 푹 빠져서 2시간 내내 앉아 있다가 일어날 게 말이죠? 무릎 앞쪽 깊은 곳에서 기분 나쁘고 뻐근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딱 바꾸는 순간에 무릎에서 아주 작지만 섬뜩한 뚝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경이롭고 또 동시에 가장 취약한 기계장치인 무릎의 후드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그렇죠.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임상운동학 8장 무릎 복합체입니다. 사실 이 자료가 꽤 전문적이긴 한데 그 복잡한 임상 자료랑 해부학적 지식들 사이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거잖아요. 네, 도대체 왜 우리 무릎이 그렇게 쉽게 비명을 지르는지, 그리고 이 연약해 보이는 관절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체중을 견디면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해독해낼 겁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이 사용하는 관절이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학을 들여다보면 약간 거의 기적에 가까운 밸런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적에 가깝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는 보통 튼튼한 건축물을 떠올릴 때 넓고 평평한 주춧돌 위에 굵직한 기둥이 딱 들어맞게 세워진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도 당연히 그렇게 안정적일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고요. 그런데 말이죠. 무릎의 실제 하드웨어 구조를 엑스레이로 딱 들여다보면 그 기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제가 이 자료의 뼈대 구조 파트를 읽다가 정말 황당해서 몇 번이나 다시 봤거든요. 모양이 참 충격적이긴 하죠. 아니 위쪽에 있는 허벅지뼈, 그러니까 넙다리뼈의 끝부분은 마치 2개의 둥근 쇠공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체중을 받쳐주는 정강뼈의 윗부분은 거의 평평한 접시나 도마처럼 생겼단 말이죠. 네,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잠깐만요. 평평한 접시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고 심지어 그 상태로 뛰고 구르고 방향까지 바꾸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뼈의 아랫면이 움푹 패여 있어서 위쪽 뼈를 안정적으로 싹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걸을 때마다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건지 도무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뼈의 형태만 딱 놓고 보면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설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안정한 관절 중 하나가 맞거든요. 진짜 설계 오류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볼링공이 평평한 접시 위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뼈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주 팽팽하게 붙잡아 매고 있는 질기고 강력한 밧줄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 밧줄이요. 예, 우리는 이걸 인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핵심 밧줄은 크게 4개가 있어요. 4개의 밧줄이라? 그럼 이 밧줄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뼈를 칭칭 감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맡은 방어 구역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철저하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들어가 보면 2개의 인대가 마치 알파벳 X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어요. 아, 그게 X자라서 십자인대군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십자인대죠. 앞 십자인대인 ACL과 뒤 십자인대인 PCL로 나뉩니다. 이 십자인대들의 주된 임무는 뼈가 앞뒤로 어긋나거나 막 과도하게 비틀리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앞뒤로 어긋나는 걸 막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앞 십자인대는 평평한 접시인 정강뼈가 둥근 넙다리뼈 앞으로 쑥 빠져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 반대로 뒷십자인대. 그러니까 PCL은 정강뼈가 뒤로 밀려나는 걸 막아주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 PCL 손상을 설명할 때 대시보드 손상이라는 아주 섬뜩한 예시가 있던데 이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무릎을 꽉 감싸주었어요. 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좀 무섭지만 해볼게요. 공간이 좁으니까 보통 무릎을 90도 정도로 굽힌 상태로 앉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면 충돌 사고가 납니다. 안전벨트가 상체는 꽉 잡아주지만 관석의 법칙 때문에 하체는 앞으로 확 튕겨 나가잖아요. 아, 그러면서 무릎 앞쪽이 쾅 하고. 맞습니다. 굽혀진 무릎의 앞쪽이 자동차 대시보드에 엄청난 속도로 격돌하게 됩니다. 와, 뼈가 진짜 뼈째로 직접 부딪히는 거군요. 네, 무릎 앞쪽에 쾅 하고 가해진 그 엄청난 충격은 아래쪽 정강뼈를 허벅지 뒤쪽 방향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버립니다.
이때 정강뼈가 뒤로 쑥 빠지지 않게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며 버티고 있던 게 바로 뒷십자인대거든요. 아, 그 인대가 버티다가 힘을 감당 못하면 네, 그 엄청난 물리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PCL 파열의 기전입니다.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확 나네요. 십자인대가 무릎 내부에서 그렇게 앞뒤로 밀리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주고 있다면 좌우로 흔들리는 건 누가 막아주나요? 우리가 걷다가 발을 헛디디면 무릎이 양옆으로 확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서는 게 바로 무릎 양옆 외곽에 기둥처럼 붙어있는 곁인대들입니다. 안쪽을 지키는 내측 곁인대, MCL이랑 바깥쪽을 지키는 외측 곁인대, LCL이 있죠. MCL과 LCL, 이름이 참 헷갈리네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반과 내반 스트레스를 억제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안쪽 인대인 MCL은 누군가 내 무릎 바깥쪽을 걷어찼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훅 무너져 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아, 그 이른바 X자 다리 형태로 꺾이는 걸 방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바깥쪽 인대인 LCL은 무릎이 오저다리 모양으로 바깥으로 꺾이는 걸 방어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밧줄이 동서남북에서 팽팽하게 텐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불안정한 접시 위 볼링공 구조가 겨우겨우 유지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밧줄로 뼈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막 뛸 때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충격이 가해질 텐데 아무리 단단히 묶어놔도 뼈끼리 직접 쾅쾅 부딪히면 뼈가 산산조각 나거나 다 닳아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진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공학적 해결책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뼈와 뼈 사이의 텅 빈 공간에 아주 질기고 탄력 있는 완충제를 끼워 넣은 거죠. 완충제요? 쿠션 같은 건가요? 네, 바로 반월상 연골이라는 섬유 연골입니다. 이름 그대로 초승달이나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하나씩 딱 깔려 있습니다. 반달 모양 쿠션이 깔려 있다. 이 연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압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평평한 정강뼈 위에 이 반달 모양의 쿠션을 가장자리를 따라 덧대어 놓으면 마치 접시 위에 얕은 그릇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둥근 넙다리 뼈가 딱 들어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모양을 착 맞춰주는 거군요.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압력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겠네요. 완벽한 역학적 이해입니다. 하중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확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인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딜레마요? 어떤 문제죠? 두 개의 반월상 연골 중에서 무릎 안쪽에 있는 내측 반월상 연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쪽 인대, 즉 MCL이랑 아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인대랑 붙어 있다고요? 네, 반면에 바깥쪽 연골은 인대와 떨어져 있어서 무릎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앞뒤로 미끄러지면서 되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한쪽은 밧줄에 못 껴서 꽉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자유롭다고요. 그럼 안쪽에 있는 내측 연골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확 올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다가 내측 반월상 연골을 찢어먹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와, 세상에. 무릎이 체중을 실은 채로 급격하게 팍 비틀릴 때 바깥쪽 연골은 요리조리 미끄러지면서 압박을 회피하거든요. 하지만 내측 연골은 인대에 꽉 결박되어 있으니까 도망치지도 못하고 두 뼈 사이에서 맷돌처럼 갈려버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회전력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다가 결국 찢어지고 마는 거군요. 진짜 불공평한 구조네요. 내측 연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연골 하니까 자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본 되게 흥미로운 구분이 있었어요. 연골의 부위에 따라서 바깥쪽은 적색대, 안쪽은 백색대라고 부르던데요. 이 백색대를 다치면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임상적 포인트입니다. 아니, 우리 몸은 피부가 찢어져도 새살이 돋고 심지어 뼈가 부러져도 다시 붙는데 왜 무릎 연골의 안쪽은 스스로 치유를 못하는 건가요? 치유의 핵심은 결국 혈액입니다. 혈액이 산소랑 재생세포, 영양분 같은 걸 실어 날라줘야 상체가 아물잖아요. 그렇죠. 피가 통해야 살죠. 반월상 연골의 바깥쪽 테두리인 적색대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뻗어 있어서 피가 통합니다. 그래서 다치더라도 수술로 꿰매면 다시 붙을 확률이 있죠. 하지만 연골의 깊은 안쪽,
그러니까 뼈와 뼈가 가장 강력하게 맞물리는 중심부인 백색대에는 혈관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혈관이 아예 없다고요? 왜 없는 건가요? 영양분을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점프를 하고 착지할 때마다 무릎 중심부에는 정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만약 그곳에 미세한 혈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걸을 때마다 혈관이 다 터져버리고 무릎 안은 완전 피바다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혈관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저 뼈가 부딪히는 압박을 견디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조직이 특화된 겁니다. 대신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을 완전히 포기했으니 한번 찢어지거나 닳아버리면 재생할 방법이 없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인체에 아주 철저하고도 무자비한 타협이죠. 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재생능력을 포기했다니 정말 소름 돋네요. 무릎 쿠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뼈랑 연골 외에도 무릎 곳곳에 무슨 젤리 같은 물주머니들이 잔뜩 박혀 있더라고요. 아, 윤활랑 말씀하시는군요. 네, 윤활랑. 자료에 보니까 탈일 작업을 하는 분들이나 러너들이 이 윤활랑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윤활랑은 뼈와 인대 혹은 힘줄이 서로 막 교차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부드럽게 줄여주는 일종의 완충 오일 주머니 같은 겁니다. 무릎 주변에만 10여 개가 넘게 분포해 있죠. 오일 주머니가 10개가 넘는다고요? 네. 문제는 이 물주머니가 지속적이고 아주 과도한 마찰을 계속 받을 때 생깁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걸레질을 하거나 타일을 까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보면요. 무릎이 바닥에 계속 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뼈와 바닥 사이에서 슬개골 앞쪽 윤활랑이 계속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서 물주머니 안에 방어적으로 액체를 더 많이 채워놓고 결국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붓는 점액낭염이 발생하죠. 아, 그래서 무릎 앞이 퉁퉁 붓는 거군요.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달리는 러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안쪽 아래에 있는 거위발 윤활랑이라는 곳이 밧줄처럼 팽팽한 힘줄들이랑 계속 비벼지면서 염증이 생기곤 하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직업에 따라서 무릎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의 종류도 다르고 고장나는 부위도 다 다르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접시 위 볼링공 같은 뼈대, 그걸 잡아주는 밧줄, 그리고 마찰과 충격을 견디는 쿠션들까지 하드웨어 구조를 다 살펴봤습니다. 아주 알차게 살펴왔죠. 시작합니다. 자료에 보면 관절 운동 형상학이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단어부터가 벌써 좀 거부감이 들죠. 특히 제가 자료를 보다가 스쿼트 동작, 그러니까 발이 땅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는 닫힌 사슬 부분에서 완전히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스쿼트를 하려고 몸을 낮추면 위쪽에 있는 둥근 넙다리 뼈가 평평한 정강뼈 위에서 뒤쪽으로 구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구르기, 롤링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뒤로 굴러가면서 동시에 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진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 뼈가 뒤로 굴러가는데 방향이 앞으로 미끄러진다고요? 이게 무슨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서 후진 기어를 넣는 것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덮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재미있는 물리의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제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평평한 접시 위에 볼링공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발이 땅에 고정된 채로 무릎을 굽힐 때 둥근 넙다리 뼈가 접시 위에서 뒤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뒤로 대굴대굴 구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제한된 그 좁은 접시 위에서 공이 뒤로 구르기만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구르다 보면 접시 뒤쪽 가장자리를 넘어서 툭 떨어져 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뼈가 뒤로 굴러 떨어지면 관절이 완전히 탈구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인체가 고안해낸 기가 막힌 해결책이 바로 반대 방향으로의 미끄러짐입니다. 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앞으로 쓱 미끄러지는 거군요. 네, 넙다리 뼈가 뒤로 1mm 구를 때 동시에 관절면을 따라 앞으로 1mm를 쓱 미끄러져 주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도는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시면 좀 비슷합니다. 와, 대박. 구르는 거랑 미끄러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뼈가 접시의 중앙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무사히 90도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탈구되지 않으려고 뼈가 스스로 앞뒤 방향의 역학을 막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기계공학의 극치네요. 그리고 기계하니까 제가 또 감탄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온다는 잠김 기전이요. 우리가 일어서서 무릎을 끝까지 쫙 펼 때 대략 마지막 20도 구간에서 무릎이 미세하게 비틀어지면서 기계적으로 딱 하고 잠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네,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이걸 딱 읽고 나니까 캠핑 갈 때 쓰는 접이식 탁자가 생각났습니다. 탁자 다리를 끝까지 쫙 펴면 마지막에 쇠장식이 딸깍하고 물리면서 더 이상 안 흔들리게 고정되잖아요. 우리 무릎도 그런 식으로 스스로 락을 거는 건가요? 캠핑 탁자의 비유가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맞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펼치면 뼈의 불균형한 구조랑 십자인대의 팽팽한 장력 때문에 정강뼈가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하면서 관절면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꽉 끼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잠금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냥 근육으로 버티면 안 되나요? 왜 이런 기전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그 해답은 철저하게 에너지 효율성에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가만히 써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다리 엄청 아프잖아요. 만약 무릎이 자꾸 굽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에 하루 종일 힘을 꽉 주고 버텨야 할 겁니다. 몇십 분 만에 근육은 타는 듯이 아파오고 지쳐 쓰러지겠죠. 상상만 해도 허벅지에 막 쥐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잠김 기전 덕분에 뼈와 뼈가 기계적으로 단단하게 맞물려 잠기면 우리는 근육의 힘을 거의 쓰지 않고 인대와 뼈의 구조적 지지만으로도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소모를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인체의 꼼수이자 축복이죠. 와, 완전 공짜로 서 있게 해주는 마법이네요. 그런데 접이식 탁자를 다시 접으려면 꽉 물려있는 잠금쇠를 손으로 꾹 눌러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럼 쫙 펴져서 잠겨있는 우리 무릎을 다시 굽혀서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잠금을 해제해주는 열쇠는 누가 돌려주는 건가요?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 그 열쇠를 딱 쥐고 있습니다. 무릎 바로 뒤쪽 오금 부위에 깊숙이 숨어있는 슬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슬화근요? 처음 들어보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걷기 위해서 쫙 펴진 무릎을 막 굽히려는 찰나에 이 슬화근이 재빠르게 수축하면서 정광뼈를 안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면 맞물려 있던 뼈가 착각하고 풀리면서 부드럽게 무릎을 굽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 근육이 진짜 마스터 키네요. 네, 만약에 슬화근이 제 기능을 못하면 무릎이 뻑뻑하고 구부릴 때마다 찝히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작지만 무릎에 자물쇠를 푸는 유일한 열쇠였군요. 자, 이렇게 치밀한 관절 구조랑 윤활 장치,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주는 잠금 장치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페라리라도 엔진이 없거나 고장나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당연하죠. 결국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근육이니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릎이라는 관절을 직접적으로 당기고 밀어주는 진짜 엔진, 즉 근육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구조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뼈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무릎 앞쪽에 동그랗게 만져지는 뚜껑뼈, 슬개골입니다. 파텔라, 슬개골 중요하죠? 저는 사실 평소에 이 뼈가 그냥 무릎이 어딘가에 부딪힐 때 관절을 보호해주는 방패나 헬멧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퇴사두근이라는 거대한 허벅지 근육이랑 연결되어서 아주 복잡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슬개골을 단순히 무릎을 보호하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진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허벅지 앞쪽의 거대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감싸고 내려가서 정강뼈에 달라붙습니다. 네, 근육이 뼈를 타고 내려가는군요. 여기서 대퇴사두근이 밧줄을 댕겨서 무릎을 쫙 펴려고 할 때 슬개골이 넙다리뼈 앞쪽에 있는 활차구라는 기차 레일 같은 홈을 따라 위로 쓱 활주하게 됩니다. 레일을 타고 미끄러져 올라간다. 이때 슬개골은 아주 놀라운 물리적 마법을 부리는데요. 문을 경첩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문을 열 때 경첩 바로 옆을 밀면 엄청난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문손잡이 쪽을 밀어야 쑥 열리죠. 맞습니다. 경첩에서 멀리 떨어진 문손잡이를 잡고 밀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문이 쉽게 열리죠. 이걸 물리학에서 모멘트암이 길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슬개골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슬개골이 뼈와 뼈 사이를 살짝 띄워주면서 근육의 힘줄을 관절 중심에서 더 멀리 밀어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 무식하게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슬개골이라는 받침대 덕분에 훨씬 적은 힘으로도 정강뼈를 폭발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지렛대 원리를 활용한다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그 지렛대 효과 덕분에 대퇴사두근의 효율이 무려 30% 가까이 상승하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슬개골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계단을 오르거나 점프를 하기 위해서 허벅지 근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굵어야 했을 겁니다.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졌겠네요. 정말 알면 알수록 인체의 설계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엔진과 효율적인 지렛대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스포츠 뉴스를 볼 때마다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시즌아웃되는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자동차 대시보드 충돌 같은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은 이해가 가는데 축구나 농구를 하다가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혼자 뚝 끊어지는 비접촉 손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앞 십자인대, 즉 ACL의 비접촉 손상 개전은 임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보통 농구 선수가 리바운드를 접고 딱 착지하거나 축구 선수가 속도를 내며 달리다가 갑자기 수비수를 속이기 위해 방향을 획 틀 때 발생합니다. 네, 컷인 동작 같은 거 할 때요. 발바닥은 스터드가 달린 농구화나 축구화 때문에 땅에 끈끈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몸통과 허벅지는 관성 때문에 안쪽으로 강하게 회전해버리거든요. 발은 가만히 있는데 몸만 도는 거군요.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훅 무너지는 외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강뼈가 넙다리뼈 앞으로 과도하게 밀끌어져 나갑니다. 이 모든 나쁜 족돈들이 0.1초 만에 동시에 겹치는 순간 뼈가 앞으로 밀리는 거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앞 십자인대가 버티는 한계점을 딱 넘으면서 산산조각이 나듯 파열되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진짜 찰나의 순간에 다 끊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이 자료의 재활 파트를 쭉 읽다 보니까 앞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걸 막아주는 혹은 끊어진 후 수술하고 재활할 때 앞 십자인대를 돕는 아주 중요한 영웅이 무릎 뒤쪽에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 영웅을 찾으셨군요. 네, 바로 햄스트링 근육 말입니다. 저는 보통 햄스트링이라고 하면 다리 뒤태를 예쁘게 만들거나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이나 신경 쓰는 근육인 줄 알았거든요. 이 근육이 도대체 인대를 어떻게 돕는 건가요?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서 정강뼈를 뒤로 쫙 잡아당겨서 무릎을 굽히게 만드는 강력한 근육입니다. 자, 여기서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아까 앞 십자인대 역할이 뭐라고 했죠? 정강뼈가 넙다리뼈 앞으로 쑥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프하고 딱 착지할 때 햄스트링 근육이 뒤에서 강하게 수축해주면 정강뼈를 뒤쪽으로 꽉 잡아당겨줍니다. 정강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걸 근육이 뒤에서 붙잡아주니까 그 짐을 오롯이 혼자 짊어줘야 했던 앞십자인대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와, 앞에서 버틸 걸 뒤에서 같이 당겨준다. 네, 이것을 임상에서는 근육의 동시 수축을 통한 관절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한 환자들은 단순히 앞쪽의 허벅지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뒤쪽도 같이 키워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뒤쪽에서 인대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줄 햄스트링을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재활의 아주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와, 뼈가 밀리지 않도록 인대가 할 일을 근육이 뒤에서 당겨서 도와준다는 거군요. 여러분, 헬스장에서 스쿼트만 주구장창 하실 게 아니라 뒤태 운동, 햄스트링 운동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완전 무릎의 생명줄이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부상과 근육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의 해답을 꼭 찾고 싶습니다.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같은 거 긴 영화를 보고 일어날 때 무릎 앞쪽이 되게 뻐근하게 아픈 증상 말이에요? 아, 그 극장 징후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를 보니까 임상에서도 이걸 진짜 극장 징후라고 부른다던데 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무릎이 그렇게 아픈 겁니까? 그건 무릎 관절, 구체적으로는 슬개골과 넙다리뼈가 만나는 슬개대퇴관절의 가해진 압박 때문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딱 구부리고 오래 앉아있게 되면 아까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했던 그 뚜껑뼈인 슬개골이 넙다리뼈 쪽으로 아주 강하게 짓눌리게 되거든요. 아, 뼈끼리 막 누르고 있는 거네요. 네. 두 뼈 사이의 연골이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압박력에 지지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뼈와 뼈가 계속 서로를 찌부러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할 연골 조직이 계속 꽉 눌려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어날 때 시큰거리는 거구나. 영화관에서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무거운 바벨을 짊어지고 스쿼트를 아주 깊게 내려갈 때나 가파른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갈 때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이 슬개대퇴관절의 접촉만 스트레스가 임계치를 딱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럼 운동할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의 재활은 무턱대고 막 스쿼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관절이 짓눌리는 압박력을 피할 수 있는 얕은 각도에서부터 훈련을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무릎 재활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픈 무릎 주변 근육만 냅다 키우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의 가장 마지막 파트, 임상적 적용 부분을 보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무릎이 아픈데 자꾸 발목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 엉덩이, 골반 부위까지 하체 전체를 쫙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무슨 체인처럼요. 아주 훌륭하게 핵심을 짚어내셨습니다. 임상운동학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무릎이 아플 때 그게 진짜 무릎 자체의 잘못일까? 하는 것이죠. 무릎이 아픈데 무릎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무릎 정렬을 무너뜨리는 진짜 숨은 범인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만약 발바닥에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처럼 발목이 안쪽으로 확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얹혀있는 정강뼈가 안쪽으로 비틀리면서 같이 돌아갑니다. 아, 밑에서부터 틀어지는 거네요. 반대로 허리 아래에 있는 엉덩이 근육, 특히 골반의 수평을 잡아주는 중둔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걸을 때마다 위쪽에 있는 넙다리 뼈가 안쪽으로 푹푹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 위에서도 무너지고 아래에서도 비틀리고. 결국 위아래 뼈들이 안쪽으로 막 비틀리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무릎 관절은 억지로 쥐어 짜지는 듯한 엄청난 외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거죠. 아, 위에서는 넙다리 뼈가 무너져 내리고 아래에서는 정강뼈가 막 돌아가니까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낀 무릎만 온팡지게 비명을 지르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역학적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근육의 크기만 막 키우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균형을 잡거나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버티는 그런 고유 감각 훈련도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경계 훈련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우리 뇌가 관절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착지할 때 아주 미세하게 밸런스를 잡는 신경계 훈련까지 동반되어야 진짜 재활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 수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해줘야 하는 거네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몸의 소프트웨어를 리부팅하는 과정이죠. 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뼈의 엑스레이 사진 너머로 들어가서 접시 위 볼링공 같은 이 불안정한 하드웨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인대들의 처절한 방어전을 지켜봤고요. 네, 그리고 억울하게 결박당해서 충격을 견뎌야 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희생도 있었죠. 맞아요. 서 있을 때 근육의 에너지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경이로운 잠김 기전, 그리고 무릎을 살리기 위해 뒤에서 밧줄을 막 당겨주는 햄스트링의 역동적인 조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무릎 복합체는 그저 앞뒤로 까딱거리는 단순한 경첩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수많은 구조물들의 생체공학적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예술적인 구조였죠. 탐구를 마치면서요,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시각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과연 그 무릎을 탓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마지막 설명처럼 어쩌면 무릎은 발과 고관절이라는 두 강력한 세력 사이에 딱 끼어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중간 관리자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릎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위쪽에 있는 사장님인 엉덩이 근육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태업을 하거나 아래쪽 실무자인 발바닥의 정렬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서 말이죠. 아무 죄도 없는 중간관리자 무릎이 혼자서 모든 타격과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막 견뎌내다가 결국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무릎 통증이 그런 식일 겁니다. 처음 오프닝에서 제가 관절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안개가 조금은 거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걸을 때, 또 계단을 오를 때 발끝에서 시작해서 무릎을 거쳐 엉덩이와 골반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몸의 움직임 전체를 하나로 쫙 연결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몸 전체를 느끼면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억울한 무릎 하나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의 밸런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막 돌아가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지식의 심연으로 함께 뛰어들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이 완벽하고도 아슬아슬한 기계적 마법을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만끽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탐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